육체적인 바람, 정신적인 바람.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이해가 되나요?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. 바람이라고 하면 참 골 때리는데요.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껴본 결과는 사랑하는 사람 외도 당사자가 남자 쪽에 많았던 것 같고 여자 쪽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오늘은 성별을 떠나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크게 바람을 피는 경우도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두 가지 상황으로 먼저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. 결혼 전의 경우입니다. 즉 내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바람이 났어요. 첫 번째, 정신적인 바람.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. 헤어져야죠. 두 번째, 육체적인 바람.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썸씽이 있었다는 거죠. 헤어져야죠. 이런 일을 겪었다면 누구나 저랑 똑같이 말할 거예요. 정답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아요. 하지만 이게 꼭 보면 두 번째, 육체적인 바람 문제에서 종종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바람을 핀 당사자는 술 한잔을 하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, 친한 동생이었는데 어쩌고 저쩌고, 실수였다, 난 너만 사랑한다, 어쩌고 저쩌고. 개소리죠. 정신 나갔어요. 말이 안 되죠. 술 한잔에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정도의 멘탈로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죠? 처음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정말 건전했는데 술을 한 잔 먹으니까 갑자기 뿅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건가요? 아니에요. 평소에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성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거기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증폭이 된 겁니다. 이게 팩트입니다. 하지만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난 알지만 슬프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한 번의 실수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는 거죠. 처음에도 말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.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.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슬플 것 같다는 두려움에 서로 사랑했던 세월이, 추억이 이 사람을 놓기 어렵게 만들어요. 고민을 합니다.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 잘해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. 도대체 왜 그랬을까?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이걸 안 되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. 스트레스 받죠.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하려고 천천히 내 자신을 세뇌를 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내가 내 방식대로 세뇌를 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합리화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생각하는 방법입니다.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. 사실을 보여줘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합리화를 합니다. 합리화를 왜 하느냐?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. 또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.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말이죠. 사람을 정말 깊이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억을 하는 것 또한 조작이 가능해요. 여기서 기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을 할 때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으로 나눠서 기억을 할 수 있어요. 쉽게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. 이거를 기억을 할 때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었어 라며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,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었어 라며 부정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왜곡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. 물컵에 내가 내 눈으로 반이 있는 걸 봤어요. 하지만 이 사실을 머리에 입력을 할 때 아니야, 잘못 본 걸 거야. 사실은 물컵에 물이 반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. 물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. 그래, 물이 3분의 2 정도 있었던 것 같아.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. 그래, 맞아, 3분의 2였어 라고 기억을 합니다. 똑같이 누구는 3분의 1이라고 기억을 해버립니다. 이걸 믿으면서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 언젠가 내가 이 기억을 입으로 뱉을 때 3분의 2라고 얘기하거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실제로 이제 내 입으로 나올 때 이 머리에 있는 기억이 출력이 될 때는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안 걸려요. 믿어버렸으니까요. 왜냐면 내 기억에 3분의 2라고 기억이 돼 있으니까 그걸 뱉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처음에 그렇게 입력을 해버렸으니까. 참 사람이란 무섭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바람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안 되는 걸 내가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세뇌를 해서 기억을 하다 보면 한 번은 괜찮아요.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. 이 기억을 잘 꺼내지도 않아요. 이미 내 머릿속에 저기 깊은 곳에 박아두고 나는 까먹어. 그걸 계속 기억하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. 하지만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. 처음 바람핀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상대방은 한 번 더 바람을 피게 돼요. 그럼
그 순간 꿈에서 확 깨버립니다. 잊고 살려고 내가 노력하던,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, 날 힘들게 하던 기억들이, 그때 그 사실들이 재조립이 되고, 이번은 두 번째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 팩트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릴 거예요.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을 아주 경멸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심하면 정신병 수준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자연스레 만남은 지속되지가 못하겠죠.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이걸 억지로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,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.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가요?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,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아니야,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.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기억하고 내 마음이 편하길 바라시나요?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용서하려고 노력하시나요? 상대가 미안하다고 미친 듯이 사과하면 받아주시나요?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잘못은 잘못입니다. 바람은 바람입니다. 끊어내셔야 돼요. 세상엔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얼른 헤어지면 또 다른 이성이 찾아올 기회가 열려요.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. 결론입니다. 연애 중에 바람 다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헤어져야 돼요. 자, 이렇게 결혼 전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, 이제는 결혼 후의 바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일단은 저는 결혼 경험은 없지만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제가 전에 이것은 실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목이 황혼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. 50대 중년에 가정이 있는 남녀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, 하필 서로가 첫사랑인 사이였고 그 둘은 가정에서 각각 이혼을 하고 첫사랑끼리 재혼을 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.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연애 중일 때 바람은 그냥 헤어지면 간단하죠.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. 참 많이 복잡하죠. 첫 번째입니다. 정신적인 바람. 저 같으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혼을 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과감하게 이혼을 할 겁니다.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배우자를 설득을 할 것이고, 같이 살아온 이 세월을 되새겨주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갈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을 때는 우리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 되겠지만,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자식들이 생기면서 터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의 터전을 쉽게 저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세상 일은 알 수 없기에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육체적인 바람. 저는 용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혼이란 거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된 배경에는 내 잘못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혼 후의 바람은 정말 비극인 것 같아요. 혼인신고만 안 했더라면, 결혼식만 안 올렸더라면, 자식만 안 낳았더라면,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너무도 많이 걸어왔는데 정말 슬플 것 같아요. 제가 결혼 후의 바람에 대해서, 정신적인 바람이랑 육체적인 바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,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의 횟수에 따라서 이혼일지 용서일지 설득일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결론입니다. 결혼 후의 바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함께 하자고 선택을 했으니까 내 책임도 있다.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났다면 내 책임이 좀 많이 크다. 이혼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.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할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.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고,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미래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스케치를 해놓는다면,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정리를 해놓는다면,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,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무런 준비 없이 미래를 마주한다는 건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,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에요. 인간은 배신하는 동물입니다.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건가요? 내 소유물인가요? 아니죠.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소유물이 되나요? 안 되죠. 물론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을 내가 고른다. 아니에요. 그런 거 없어요.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사람들이 늦바람이 불면 더 무섭습니다.
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얽매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을 만들고 나로 인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 자신이 먼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.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더 좋은 사랑 하시기 바라면서 이쁜 미래를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랄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